새 신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지하에 있는 저 방은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녀는 끝내 그 문을 열고 맙니다. 그 안에서 신부는 전처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푸른 수염은 말하죠. 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모두 네가 자초한 것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습작을 해왔고 등단 이후로도 계속 소설을 썼고 또 소설이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안 쓸 때조차도 오늘 하루 소설을 쓰지 않았네 라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으니까요. 소설을 쓰면 쓰는 대로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대로 소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 제게는 식사를 하는 일, 잠을 자는 일과도 거의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제일 좋은 점은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좀 이완시켜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것도 있고요. 가끔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그러면 운이 좋게도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그동안에 살아가시던 얘기들을 옆에 분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옆에 끼어서 그분들이 살아오신 얘기를 아주 운 좋게 재미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등단을 했을 때 평론가 김윤식 선생님께서 마이크로 묘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 이제 제 소설의 꼬리표처럼 마이크로 묘사라는 것이 따라붙었었고 나중에는 왜 정밀한 묘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무렵만 해도 굉장히 눈이 좋지 않았거든요. 도수 높은 안경을 써야 했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바로 앞에 있는 물건들도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물들을 잘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되고 찬찬히 들여다보던 그런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에서 샤를 페로의 푸른 수염은 정말 저희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렇다면 문을 열어보지 않은 푸른 수염이 열지 말라고 했던 문을 열지 않았던 첫 번째 아내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라는 단편을 쓸 때가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없었을 때예요.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 소설가의 일이기도 해서 그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징하리라고 믿었던 오동나무 단농 그 먼 땅까지 배로 실어 나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오동나무 장에 갇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롱이 자신의 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상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별 모양의 얼룩을 쓸 때만 해도
사실 여러 번 저도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부딪혀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희생된 수많은 아이들의 나이가 저희 큰아이와 나이가 같았어요. 여자는 흰 국화 뒤에서 흐릿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퇴근을 하고 부랴부랴 유치원으로 뛰어가면 아이들이 다 돌아간 한 구석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소원은 제 엄마가 은행에 다니는 것이었다. 같은 반에 은행에 다니는 엄마를 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엄마는 늘 일찍 퇴근해 그 애를 데리고 간다고 했다. 일요일이나 휴일이면 밀린 잠을 자느라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간 적이 없었다. 소설 속에는 그 또래 아이를 기르고 있던 그 당시에 저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엄마의 입장이 들어있어서요. 그때는 굉장히 좀 감정이 복받쳤어요. 불이 나던 날 밤 9시 50분경이었다. 6살 난 아이가 야영장에서 가게까지 뛰어간다 해도 그 시간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 가게의 주인 사내가 보았다는 별 모양의 브로치는 정말 별 모양의 브로치였을 수도 있었다. 누가 뭐라든 여자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다고 믿고 싶었다. 1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건 아이의 좁은 보폭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이가 그 걸음으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소설 속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그렇게 소설을 남김으로 해서 혹시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소설을 읽는 분들이 그 해의 그 재앙을 떠올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소설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아직도 좀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모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론 기쁘고 명랑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소설을 통해서 힘들 때 위로를 많이 얻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학이야말로 양지가 아닌 음지를 지향하는 문학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해낼 장르가 있을까? 일단은 제 시선이 그리고 저와 같이 소설을 쓰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그 작업들을 다 해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